이 성공 취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시간에는 면접 합격 비결들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외국계 기업 도시바 코리아의 인사팀 김정한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꽤 쌀쌀했죠? 네. 네, 추워요. 네, 다음 주 4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아침은 쌀쌀하네요. 네, 이 추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양가 있는 정보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진대 겸임 교수이자 커리어 매니지먼트 이대성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진 씨, 서진 씨 잘 계셨고, 네. 예, 우리 김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뭐 HR 업계를 휘두르고 계신 우리 김정한 상무님 같이 해서 좋은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오리온 인사팀장 출신의 한국경력개발진흥원 김정기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표님께서 또 반갑게 맞이주셔서 네, 마음이 푸근합니다. 네, 참매가진을 시청하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2015년 상반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 목표 꼭 이루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마케팅 직무 면접 대비 전략입니다. 네. 이 마케팅은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경영 활동을 다 아우르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케팅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네. 하죠. 네네, 마케팅 직무하면 아시다시피 그 구직자들이 있어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주요 업무 3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첫째는 신제품 개발입니다. 그 기존 제품이나 경쟁업체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또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이 포지셔닝하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광고나 또 이벤트 등을 통해 그 자기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 그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매출, 생산, 재고, 또 물류에 대해서 중장기, 연간, 분기, 그리고 그 월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마케팅 직무입니다. 네. 마케터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요구되는 역량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역량을 갖추면 좋을까요? 네, 방금 김정한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네. 신제품 개발하고 전략 수립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일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저도 김정한 상무님처럼 3가지로 네. 다양한 역량을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트렌드는 업계, 경쟁사, 산업에 대한 트렌드 이런 파악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사고력 플러스 기획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점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케팅 직무의 면접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 한번 살펴보고 대비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9가지 정도의 네. 이 단골 질문들을 뽑아봤는데 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일단 최대한 한번 좀 모범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 마케팅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회사에서든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와 경쟁 회사와의 차별화된 강점을 잘 파악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의 요지죠. 네. 네, 2가지 제가 그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비교 대상 경쟁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희 회사 사례인데요. 그 채용 면접 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경쟁이라고 할 수 없는 회사와 그 지원자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면접관들이 당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경쟁 업체는 신중하게 잘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 만약 A라는 회사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회사 음료가 특정 연령대 여성에게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다고 가정하면요. 그 A 회사와 B 회사의 음료에 대해 전체 소비자 만족도는 각각 예를 들어 40%로 비슷하지만 20, 30대 여성층에 있어서는 A 회사 음료가 70%로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그 표현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종종 이제 출제가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평소에 이 마케팅 분야에 꾸준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지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증발을 시키면 네. 마케팅과 재무제표가 남는다. 예, 그만큼 이 숫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집중적인 직무가 바로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론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에 보시면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열거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고객층이라든지 브랜드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채널 고객층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 사례는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원 업종과 지원 상품과 연관된 마케팅 성공 사례를 포트폴리오화해서 분석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성공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를 들자면 던킨 도너츠의 라디오 마케팅이라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예, 버스 승객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던킨 도너츠 광고가 나올 때 똑같이 그 어떤 특정한 기계를 통해서 커피 향기가 자동차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내려서 바로 정거장 옆에 있는 던킨 도너츠 매장으로 가서 매출이 16%나 증가한 사례. 그리고 탐스라는 이제 신발 슈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제 쿼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이제 제품을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부 금액이 어떤 회사로 이제 기부가 되는 네. 이런 이제 최근의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 친구 중에 PC방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 라면을 통한 매출이 굉장히 크대요, 의외로. 그래서 라면을 누가 하나 시켜 먹으면 일부러 그 라면 그릇을 들고 PC방 한 바퀴를 돈대요. 그러면 정말 다 라면을 시킨대요. 냄새 그런 것도 때문에. 일종의 약간 예. 마케팅과 비슷하지 않나 그럴 수 생각이 있겠네요. 드는데. 네. 예, 아무튼 이 마케팅의 시작이 이제 환경 분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부탁드려 볼게요. 네. 네. 환경 분석, 네. 그 패스트하고 스왓 분석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패스트 스왓 분석은 그 영어의 앞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분석의 기법입니다. 패스트 분석은 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ical의 그 앞 머리 글자를 따서 정치적인 환경은 정치적인 거, 법률적인 문제, 경제적인 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경제 지표와 전망들, 사회적인 거는 노동 문제나 사회 변화 트렌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뜨는 기술과 지는 기술 이러한 것들이 자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스왓 분석은 스트렝스, 위크니스, 그다음에 뭐지? opportunity, 그다음에 threat. 그런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찾아서 네. 강점과 기회는 살리고 단점과 위험 요인은 보완하는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네, 일단 환경 분석이 잘 돼야지만 또 적절한 마케팅 기법을 또 개발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영업 마케팅 직군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사 허니버터칩의 성공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또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부터 허니버터 예. 칩이 아주 대세인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 허니버터 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사에 대한 분석 능력, 또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네네. 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허니버터 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맛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자칩의 주 타겟인 20, 30대 그 여성 고객들의 입맛을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감자 맛은 짜고 매운 감자였는데 허니버터 칩은 부드러운 버터 향과 달콤한 맛으로 맛을 바꿨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에서의 성공인데 이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 마케팅. 그래서 초기에
그런 그 서포터스들을 모집을 해서 그 맛에 대한 후기를 올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연예인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인증샷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검색어 순위가 올라가면서 다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마케팅이 성공을 거뒀고요. 마지막으로 수요 공급이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살 수가 적이 없었죠. 없어요. 예. 판매하는 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라인 증설을 하지 않고 제품의 희귀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도남에서 나왔던 꼬꼬면인가요? 네. 꼬꼬면이 대히트를 쳤었고 그러면서 라인이 증설되면서 네. 그 뒤에는 기대했던 만큼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희소성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대답하면 50점짜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카칩 시장의 메이저는 감자 시장의 메이저는 포카칩이다. 오리온이니까. 오리온이니까. 예. 오리온 하면은 뭐 감자의 왕자. 이렇게 일단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요. 감자 시장의 60%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 단일 브랜드로서 1,300억을 돌파한 그런 아주 이 빅 브랜드입니다. 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25년의 그 노하우 예. 그리고 원료 감자의 품질 관리에서부터 최종 제품 출시까지의 그동안의 그 경험 이러한 것들이 경쟁사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들과 경쟁사에서 성공시킨 그런 장점을 잘 융합시켜서 고객에게 새로운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케팅 질문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해 건강 관련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 당신이 마케팅 부서원이라면 어떤 제품 개발을 제안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 정말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관련 뉴스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졌죠. 이 질문의 요지는 최근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또 벤치마킹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창의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만약 이런 질문을 지원자 입장에서 받는다면 이렇게 한번 답해 볼까 합니다. 그 미세먼지 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 PM10이라고 한다면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PM2.5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PM2.5용 마스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PM2.5용 마스크가 따로 나와 있고 네. 남성용, 여성용, 또 어린이용까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초미세먼지에는 좀 관대한 듯 합니다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초미세먼지 관련 비즈니스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등 관련 제품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보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인 P&G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P&G를 이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P&G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 P&G는 정말 컨슈머 인더스트리의 글로벌의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마케팅 기업입니다. P&G를 이기는 마케팅은 P&G 기업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아주 압도적으로 마케팅을 성공하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P&G 프록트 앤 갬블의 마케팅의 세 가지 최초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TV 광고를 가장 첫 번째로 했다는 거. 두 번째가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도입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케팅 부서를 최초로 만들었던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 이 세 가지 최초 조건을 통해서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 P&G 마케팅을 보면요. 채널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채널의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예, 두 번째가 프록트 앤 갬블의 마케팅의 가장 정확한 기법이 뭐냐 하면 프로덕트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서 저 회사가 P&G 상품인가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회사 이름은 모르는데 브랜드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덕트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면접 전략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네. P&G를 이기려면 새로운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을 내면 안 되죠. P&G를 이기려면. 유사 기능성 상품을 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법이 프록트 앤 갬블에 맞는 똑같은 프로덕트 마케팅을 집중을 하면 뭔가 P&G하고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었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재밌는 질문입니다. 일식, 한식, 중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다른 것들과의 차별점을 얘기하고 이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저는 한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이 한식을 택하는 이유는 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해산물 중심으로 단순하고 또 유통기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요즘에 또 해양오염 뭐 이래서 네. 또 일식은 또 선호하는 층과 그 비선호층이 좀 구분이 돼서 대중적이지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식은 아무래도 불을 많이 활용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잖아요. 이에 반면에 우리나라 음식은 풀뿌리 음식, 뭐 이렇게 숙성의 음식. 그래서 뭔가 이 뿌리라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이고 건강하면은 좀 뭔가 도움이 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관리 측면에서 우리 한식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한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마케팅하는 방법은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의 시대는 이미 초고령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미 90까지는 이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면 건강한 먹거리, 그다음에 노화 방지 이런 게 이제 우리 관심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령층,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새로운 식문화를 개발을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걸로 개발하냐? 그런 뿌리 음식을 가지고 뿌리 음식이라는 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당근, 고구마, 감자, 뭐 연근 이런 그런 뿌리 음식들을 가지고 그런 노령층에 적합한 그런 신메뉴를 개발을 해서 일단 공급하는 거는 실버타운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그런 요양원 더불어서 노인들의 레스토랑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 그 한식 문화와 관련해서 그 CJ의 자연밥상 같은 경우에도 또 네. 히트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활용해서 우리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기획해보세요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겨울왕국, 어떤 제품에 활용하면 적당할까요? 네, 먼저 이 질문의 요지를 한번 알아보면 예. 그 트렌드에 맞추어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정말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 최근에 한번 문구점이나 백화점 가보면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학용품이나 뭐 액세서리, 뭐 식음료 제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굉장히 면접관이 실망하고 또 지원자에 대한 좀 관심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갑자기 이런 질문 받아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직 국내에는 상품화되지 않았지만 혹시 해외에서는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조사 분석해 보겠다. 또 그 매력이 있는 상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냥 제품화하는 것이 아니고 로열티 등을 그 신중하게 분석한 뒤에 제안해 보겠다. 이렇게 네.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그대로 베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좋은 그렇죠.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회사는 새로 가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침대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브랜드를 가진 제품들이 시장의 30%를 중소업체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있는 마켓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중소업체들의 마켓으로 들어가야 할지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경제사와 차별화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예, 간단한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명확합니다. 질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예. 이거는 그 브랜드 에쿼티라는 키워드를 쓰면 되고요. 이게 그 미국의 학문적 용어하고 우리나라 학문적 용어하고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뭐 왈가왈부하는데 자본 자산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자본 자산이 높은 브랜드는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 세분화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마케팅 차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면접 기법의 핵심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4가지 분류 요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소비자에 대한 세분화, 그러니까 사용자 직위를 본다든지 사용률, 사용 상황, 브랜드 충성도, 이점 추구 이런 점과 마찬가지로 어떤 소비자의 세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해서 수입의 차이, 나이, 연령, 인종, 가족에 의해서 시장을 조금 세분화하는 전략,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그리고 지리적, 국제적인지 지역적인지 이런 대기업 브랜드 에코티가 높은 시장은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70% 중소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획에 요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가 전략이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해서 집중을 하면 면접관들의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 좀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틈새 시장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용어에 가지는 기본적인 질문이죠. 네. 아무리 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본인이 거창한 그 포부를 면접관에게 피력한다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그 답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제신문을 이제 꾸준히 읽고 또 마케팅 용어 사전을 숙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참고 삼아 드리면 네. 그 경쟁력 있는 핵심 소비자층을 찾아내고 해당 소비자에게 제품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니치 마케팅, 틈새 시장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같이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연령, 성별로 나누고 또 취향별로 나누는 더 세분화해서 공략하는 초틈새 시장 마케팅, 울트라 니치 마케팅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이제 용어 설명을 통해서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하게 마케팅 직무의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전략도 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이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좀 꼭 해주고 싶으세요? 4가지를 설명을 좀 나누어서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분야의 지원자들이 인문사회 상경계열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향이나 뭔가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은 모든 것이 상품에 의해서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의 끝머리는 항상 분석, 전략, 기획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례, 데이터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이미지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지원자의 성격인데요. 무조건 외형적이라고 해서 마케팅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형 플러스 꼼꼼 섬세.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어우러져야만이 전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케팅 지원자의 논리 전개 방식은 2가지식으로 결론 내려놓고 플러스 근거를 제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가 표현 방법은 조금 뭔가 들쑥날쑥 우유부단 뭔가 밀당에 대한 부분보다는 뭔가 정확한 키워드와 숫자로서 논리 전개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좋은 답변만큼이나 좋은 태도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김정기 위원님도 끝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인사 담당자들의 심사 기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쭉 다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일단 마케팅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데 그 기본 역량이라는 게 분석력, 기획력, 그다음에 전략적 사고력, 또 숫자에 강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 기업마다 원하는 그 요구 수준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마케터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요. 2015년부터 우리 그 NCS 그 중심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관련된 직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마케팅 직무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